안녕하세요, 썰닭입니다. 즐거운 월요일 아침입니다. 즐겁긴 뭐가 즐겁냐? 월요일이. 행복한 월요일 아침입니다. 월요일이 뭐가 행복하냐고? 그냥 월요일 아침입니다. 안 해? 안녕하세요, 방구입니다. 엘레강스한 월요일 아침입니다. 고급스럽고 우아한 하루 보내세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올해 27살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는 2년 되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져서 글을 올려봅니다. 저는 남편을 20살 때 만났습니다. 같은 대학교를 다녔어요. 남편과 저는 공부는 전혀 하지 않고 운동만 했습니다. 유도학과거든요. 대학교도 꽤 유명한 학교입니다. 같이 운동하고 어울리고 하다 보니 남편이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고백을 했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1살이 많습니다. 하지만 체격이 건장하고 얼굴이 우락부락하여 10살은 많아 보입니다. 그래도 불매라고 해야 하나? 볼수록 멋있고 듬직하고 때로는 귀여운 모습에 저도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남편이 단순히 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항상 시어머니한테 전화 오면 전화도 길게 받기도 하고 때로는 저와 데이트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시어머니가 부르면 바로 달려갔습니다. 몸이 편찮으신 것도 아니고 어디 불편하신 것도 없는데 지극정성이다 하고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가끔 보면 효자들 있잖아요. 시어머니에게도 잘하니 우리 부모님께도 잘할 거라 생각했고 오히려 저에게는 이런 부분이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또 결혼 전 시어머니 댁에 인사드리러 가면 식사하고 나서 본인이 설거지를 다 했습니다. 제가 한다고 해도 괜찮다고 익숙해서 괜찮다고 본인이 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시어머니한테만 잘했었네요. 본래 무뚝뚝한 남편인데 시어머니한테는 싹싹하고 잘하길래 어른들한테 다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한테는 엄마 나왔어. 엄마 오늘 뭐 먹고 싶어? 삼겹살? 갈비? 보쌈? 족발? 말만 해. 내가 다 사줄게. 엄마는 요리하기 힘드니까 편히 계세요. 이러는 남편이 저희 집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는 무뚝뚝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 어머님하고 둘이 살고 있다고? 네, 그렇구나. 유도는 계속 할 건가? 네, 그렇군. 식사 아직 안 했지? 네. 이랬습니다. 뭐 저랑 있을 때도 말이 별로 없던 남편이었기에 부모님께는 말수가 적은 편이라고 미리 말씀드려놔서 그냥저냥 넘어갔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잘하니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싶어서였죠. 남편과 저는 체대 입시학원을 운영 중입니다. 우리 둘 다 어렸을 때부터 한 우물만 팠지만 저는 진작에 한계를 느꼈었고 남편은 시청 소속까지 갔지만 잘하는 친구들이 워낙 많아 포기하고 결혼하여 학원을 운영 중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남편은 시어머니가 호출하면 바로 달려갔습니다. 시어머니가 급하게 부르신다며 학생들을 저에게 맡기고는 시어머니 댁으로 가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가끔 짜증나기도 했지만 제가 혼자 하는 거에 어려움이 있지도 않아서 그냥 한 번씩 싸우고는 넘어갔습니다. 나 집에 좀 갔다 올게. 어머니가 오래? 김치냉장고가 고장났나봐. 알았어. 빨리 다녀와. 다음날. 나 집에 좀 갔다 올게. 어머니가 또 오래? 김치냉장고가 또 잘 안 되나봐. 아니 김치냉장고가 고장났으면 AS를 불러야지 왜 오빠를 불러? 내가 고칠 수 있는 거면 내가 가면 더 빠르잖아. AS 부르면 내일 오잖아. 아, 다음부터는 AS 부르시라고 해. 너 김치냉장고 같은 거 AS 한 번도 안 불러봤구나? 전화하면 자꾸 1번 누르라 2번 누르라. 우리 엄마 귀가 안 좋으셔서 그런 거 잘 못해. 그건 그래도 맨날 이런 식이잖아. 아니 가족이라고는 나밖에 없는데 내가 잘해야지. 누가 잘하냐? 정도껏 해야지. 일하는 중간에도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 김치도 못 먹게 하려는 거냐? 엄마 김치냉장고 하나 사줄 거 아니면 조용히 있어라. 이런 식이었습니다. 김치냉장고에 TV, 세탁기, 청소기, 하물며 보일러까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시어머니한테 갔습니다. 저 김치냉장고 2번 연속을 갔던 게 저번 주입니다. 근데 며칠 전에 나 집에 좀 갔다 올게. 이번에 또 뭐가 고장났는데? 오늘 냉장고가 잘 안 되나 봐. 저번 주에 자기가 가서 고쳤는데 또? 저번엔 김치냉장고고 오늘은 냉장고가 안 되나 봐. 그냥 학원 때려치자. 이게 뭐야 맨날 나 혼자. 미안, 금방 다녀올게. 남편은 가버렸고 애들 수업도 한참 남아서 혼자 멍하니 생각해보는데 아무래도 이상한 겁니다.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학원 문 닫고 시어머니 댁으로 출발했습니다. 바로 가면 별일 없을 것 같아서
도착하고 차 안에서 10분 정도 대기하고 시어머니 댁으로 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10분 대기하고 갔던 것이 타이밍이 좋았네요. 역시나 못 볼 걸 보고 말았습니다. 현관문을 살며시 열고 들어갔더니 대낮 거실에서 남편이 난닝구만 입은 채로 시어머니와 그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충격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을 열고 싶었지만 입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가버리고 싶었지만 발걸음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뭐야? 세아가 시어머니와 남편의 두 얼굴을 마주한 순간 제 입이 떨어졌습니다. 미쳤어 당신? 여태 여기 와서 이 짓거리 하고 있던 거야? 시어머니랑?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냐고. 유도하던 인간이 왜 레슬링을 하고 자빠졌냐? 니네 코치가 그렇게 가르쳤어? 제정신이냐고 지금. 진짜 미쳤다. 이럴 거면 결혼 나랑 왜 한 거야? 어머니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이러려고 자식 낳으신 거예요? 좋아요? 재밌어요? 살만 나세요? 나는 지금 미칠 지경이에요. 아니 어떻게 입 닥치세요. 그 더러운 몸뚱아리 허리우리기 하고 업어치기 하고 싶으니까. 당신 말버릇이 그게 뭐야? 넌 옷 입은 꼬라지가 그게 뭐야? 난닝구만 쳐입고는 재수없어. 그러고는 밖에 나왔습니다. 저 인간들 꼴도 보기 싫었거든요. 더러워서. 나가고 30분쯤 지나 남편에게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다 준다고 합니다. 이혼하자고, 미안하다고, 집이랑 학원 다 준다고, 대신 소문내지 말아달라고, 그냥 자기 엄마랑 둘이 조용히 살 테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합니다.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계신 엄마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게 됐답니다. 어렸을 때부터 유도에 올인하고 20대 초부터 한 남자에 올인하고 한평생 올인하며 살아왔던 제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부모님께는 어떻게 말해야 하며 학원 애들한테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뻔히 부부가 같이 운영하는 거 아는데 믿었던 남편에게 배신당한 느낌이 그것도 시어머니보다도 못한 여자였다는 현실이 저를 너무 괴롭게 합니다. 제 인생을 무너뜨린 저 두 인간들에게 복수하고 싶습니다. 3년 뒤, 저는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전 남편과 같이 했던 학원을 이제는 혼자 운영하고 있어요. 남편 시어머니와 그 일이 있고 나서 남편은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지 말라고 했거든요. 아마도 시어머니 댁에 있었을 겁니다. 며칠 뒤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미안, 방순아, 할 말이 없다. 됐고 이혼해. 대신 조건이 있어. 그래, 얘기해봐. 다 들어줄게. 집이랑 학원 다 넘겨. 그건 내가 그렇게 해준다 했잖아. 그리고 시어머니랑 당신이랑 이곳을 떠나. 꼴도 보기 싫으니까 멀리 가서 안 보이게 살아. 내가 가고 싶지만 이제 학원 겨우 자리 잡았는데 다른 곳에서 다시 시작하기 힘들 것 같아. 그래, 그렇게 할게. 남편은 제 부탁을 들어줬고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연락도 오지 않았어요. 아마도 아이가 있었다면 양육비를 받거나 이런저런 문제로 계속 연락을 했어야 할지도 모르죠. 그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을 이만 줄여야겠네요. 이제 곧 애들 운동시켜야 할 시간이거든요. 야, 내가 나시 입지 말라고 했지. 댓글입니다. 세상이 고장났다. 시어머니랑 남편이 저런 짓을 하다니. 모성 본능이 뛰어나신 시어머니구나. 평생 저렇게 살다가라 하세요. 받을 거 다 받아서 다행이에요. 남편이 쓰레기네요. 젊은 마누라 두고 왜 저러는 건지. 시어머니가 더 좋은가? 이해할 수가 없네요. 남편이 결혼 전부터 이상했네요. 엄마가 부른다고 매번 바로 달려가는 젊은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아무리 효자여도요. 가끔 가다 엄마에 집착하는 남자들이 있던데 그런 건 애들이나 그러지 않나요? 결혼한 남자가 그것도 유도했으면 덩치도 좋고 우락부락할 텐데 뭔가 더럽네요. 김치냉장고, TV, 세탁기, 청소기, 보일러, 가짜는 핑계를 다 대네요. 남편은 AS 기사 하시면 되겠어요. 아쉽다 남자. 유도 말고 레슬링 했으면 국가대표 했겠네. 다음 사연입니다. 바로 본론 들어갈게요. 전 결혼 3년 차입니다. 시부모님 두 분과 장남인 남편, 남동생 이렇게 있고요. 서방님은 결혼 5년 차예요. 이제 29살인데 동서는 동갑이고요. 좀 일찍 결혼했죠. 서방님을 그냥 시동생이라고 칭할게요. 저희는 맞벌이, 동서네는 외벌이에요. 결혼 전 상견례 후 시댁에 인사드릴 겸 방문했을 때 동서 처음 보고 사람 참 곱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보고만 있어도 기분 좋아지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조곤조곤 말하고 조용하고 웃는 상인데 그냥 배꼽 같은 느낌이랄까?
그날 저녁 밖에서 남편과 시동생 부부 함께 간단하게 술 한잔했는데 술이 좀 들어가니 방긋방긋 웃으면서 형님 생겨서 너무 좋다더군요. 자기는 친정에도 자매가 없어서 더 좋다고 잘 지냈으면 좋겠다며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형님, 하면서요. 신행 때도 동서 선물은 굉장히 신경 써서 골랐었어요. 그 정도로 저에겐 좋은 사람으로 각인되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부터 일주일에 한두 번씩 연락하면서 수다 떨고 주말엔 부부끼리 만나서 술도 한 잔씩 해요. 두 집 다 아직 아이는 없어요. 동서랑 둘이 영화도 보고 쇼핑도 하고 남이섬 같은 곳 드라이브도 다녀오고 서로 생일에 케이크 사주고 축하해주고 굉장히 사이가 좋아요. 남편과 시동생이 둘이 결혼한 것 같다고 이야기할 정도로요. 첫 명절 때 아무래도 첫 명절이라 신경 쓰여서 명절 연휴 첫날 아침 일찍 시댁에 갔는데 시댁은 2시간 거리입니다. 동선에는 10분 거리 살고요. 도착했을 때 10시 조금 넘었나 그랬는데 동서가 이미 있더라고요. 일찍 올 거면 말하지 그랬냐고 같이 내려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랬더니 말없이 그냥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음식은 대충 다 되었고 탕국이랑 국 정도만 남았다길래 어머님이 해두셨냐니까 또 말이 없어요. 동서가 음식을 다 한 거였죠. 그리고 나서 작년 추석 지나고 동서가 형님,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저랑 놀아주세요. 라길래 동서랑 둘이 속초 놀러 간 적 있었는데 둘이 술 한잔 하다 보니 동서가 꺼이꺼이 울며 캐캐 묵은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어릴 때 엄마 돌아가시고 아버지랑 오빠 남동생 책임지며 살았다고요.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부터 가족들 밥해 먹이며 살았대요. 그러다 지금 남편 대학교 졸업반에 만나서 연애를 시작했는데 일하면서 경력이 쌓일 때쯤 덜컥 임신이 되었답니다. 부랴부랴 양가 허락받고 급하게 결혼을 했는데 동서는 사회초년생이고 시동생은 대학생이고 모아둔 것도 없어 다 지원받아 했대요. 시댁에서 전세해주고 친정에서 결혼식 비용 혼수 다 해주고 동서 예물이라곤 금반지 하나 받고 왔는데 친정 아버지가 흠되면 안 된다고 예단 다 챙기셨다고요. 그렇게 시집와서 살기 싫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스트레스 심했던 건지 유산이 2번.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한테 하찮은 몸뚱아리로 우리 아들 발목 잡았다고 그렇게 욕을 먹었대요. 그래도 자기가 잘하면 알아주실 거라 생각했고 친엄마 자리 채워줄 사람 어머님밖에 없다 생각했다고. 명절 연휴 시작도 하기 전에 미리 내려오라고 난리 치셔서 회사에 양해 구하다 결국은 그만뒀다고요. 결혼하고 나서 명절에 친정 한 번도 못 가봤고 자기는 명절에 친정 가면 집안이 망하는 줄 알았답니다. 친정에 친만 꺼내도 시어머니 노발대발하면서 본때 없이 커서 그렇다고 어디서 못 배운 티 내느냐고 그리 거품을 물어서요. 근데 저를 친정에 보내주시는 걸 보고 화가 나는 걸 감당을 못하겠더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걸 왜 참고 살았냐고 화를 냈더니 우리 아빠 저 시집 오기 전날 울면서 밤새우시고 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식장 사진 찍으셨어요, 언니. 제가 화를 내고 집을 나가면 갈 데라곤 친정밖에 없는데 우리 아빠 마음 아파하는 거 어떻게 봐요? 이러는데 정말 너무 마음 아프고 슬프고 이 아이가 뭘 그리 잘못했나 싶고 남편이랑 시동생까지 다 미워지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이런 거 알고 있었냐고 말했더니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어머님 안 말렸냐니까 말렸답니다. 시동생이 화도 내고 싸우기도 많이 싸웠고 한 번은 명절에 동서는 집에 두고 혼자 내려갔더니 그 길로 어머님이 직접 운전해서 동서 끌고 오더랍니다. 시동생이 동서에게 시댁 연근 차고 보지 말고 살자 했는데 시어머님이 난리도 그런 난리 없을 정도로 들들 볶아서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나마 명절에 동서 도와서 해주고 쉴 시간 만들어주는 게 다랍니다. 듣다 보니 기도 안 차더군요. 동서에게 올해 설에 나랑 같이 내려가자 했더니 어머님 난리 날 거라며 안절부절하길래 괜찮으니 나랑 같이 가자 했어요. 연휴 2일 전부터 동서에게 빨리 내려오라고 난리라고 시동생 연락 왔길래 제가 어머니께 전화드렸어요. 동서랑 일이 좀 있어서 당장 못 가니까 연휴날 점심에 내려가겠다고요. 걔가 일이 있긴 뭐가 있냐? 음식은 누가 하냐? 라고 소리 지르시길래 그런 일이 있어요 하고 끊어버렸어요. 연휴날 아침에 시동생이랑 남편 먼저 보내고 가는 길에 시장에서 산 명절 음식 쥐어줬어요. 이거 나랑 동서 둘이서 다 했다고 하고 어머니 갖다 주라고요. 그리고 동서랑 영화 보고 놀다가 저녁에 갔더니 어머님 얼굴이 완전 뭐하다 이제 왔냐? 라고 동서한테 또 윽박 지르시길래 제가 동서 도움 필요한 일이 있어서 도와달라 했어요.
이제 제가 맏며느리인데 동서가 하던 음식들 제가 해야죠. 그거 좀 가르쳐달라 했어요. 이랬더니 쟤는 이 집 귀신이지만 너는 손님이야. 크면서 손에 물 한 번 안 묻혀봤을 건데 그런 거 어떻게 하겠냐? 하시더라고요. 저희 친정이 좀 잘 살아요. 그래서 더 동서랑 저를 차별하신 것 같기도 해요. 대꾸도 안 하고 시동생한테 동서 음식하느라 피곤했을 테니 쉬게 해주라고 나물 몇 가지 정도는 내가 해도 금방이라고 그랬어요. 시동생은 입이 귀에 걸리면서 예, 형수. 예, 형수님, 그럴게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동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불안해하고 그냥 방에 들어가라고 밀어 넣었어요. 더 말이 나오진 않았어요. 저희 어머님 저한텐 그렇게 함부로 안 하시고 막말도 안 하시거든요. 뒤에서 무슨 말을 하고 다닌다 해도 내 귀에 안 들어오면 그만이고요. 설에 나올 때 동서 데리고 같이 나왔어요. 집에 손님 더 올지도 모르니까 남편은 하루 더 있다 오라 했어요. 시동생네는 결혼 후 첫 명절 친정 나들이인데 같이 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같이 나가자 했고요. 여자가 친정 가는 게 무슨 경우냐? 내일 가라. 라고 또 윽박지르시길래 저는 지금 갈 건데요 어머님? 이랬더니 더 말은 안 하시고 그냥 얼굴만 울긋불긋. 집 나서는 길에 동서 많이 울었어요. 명절에 친정 가는 거 처음이에요. 형님 정말 감사해요. 동서네에 이야기했어요. 어머님 상견례 때까지 이런 분인 줄 몰랐는데 보통 센 게 아니라고. 서방님이나 남편이 어떻게 하지 못할 것 같다고. 싸울 일 있거나 끊어야 할 일이 있을 때 내가 할 테니까 이제 친정 마음껏 다니라고. 서방님이 중간에서 더 열심히 해줘야 한다. 동서 이제 서럽게 만들지 말라 했더니 내내 거리네요. 이번 추석도 전날 저녁에 내려갈 거예요. 음식도 사서 보낼 거고요. 동서랑 가까운 데 놀러 갔다가 느긋하게 내려가려고요. 남편에게 설 때처럼 할 거라고 했더니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와. 라네요. 어차피 어머님은 남편에게도 뭐라 못하시니까요. 마음 같아선 아예 시어머님이 동서에게 갑질 못하게 하고 싶은데 지금 제 머리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거예요. 저희 부부는 무서워하시는데 시동생네는 발 아래 두려 하시거든요. 원래는 추석 연휴에 남편들만 보내고 동서랑 여행 가버릴까 생각도 했었는데 동서가 말려서 참았어요. 좀 더 확실하게 시어머니 갑질을 끊을 방법이 필요해요. 제가 이렇게 중간에서 쳐내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시동생이 어떻게 해보려 해도 씨알도 안 먹히고요. 좋은 방법 뭐 없을까요? 댓글입니다. 두 분 사이가 늘 이렇게 사이 좋으면 좋겠어요. 동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겠네요. 이런 형님 두신 동서 진짜 부럽네요. 미친 짓에 미친 걸로 답해야 딱인데 동서분 성격을 보아하니 뒤집어 엎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시 일 구하라 하세요. 일구에서 일하고 형님이랑 같이 가는 걸로요. 아마도 두 분은 전생에 친자매였나 봅니다. 남의 일에 내가 이렇게 고맙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님은 한 생명을 살리셨고 한 가정을 구하신 거예요. 부디 친언니처럼 동서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가능만 하다면 동서가 다시 사회생활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요. 글 보니 예전에는 일을 했던 사람이네요. 다시 일을 해야만 예전처럼 활기찬 여성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성격 좋아 착한 사람한테는 잘하고 못된 사람한테는 단호하고 거기다가 집안까지 좋다니 동서에게 남편보다도 더 든든한 가족 생겨서 좋겠네요.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시고 동서에게 지혜를 많이 알려주세요. 어린 나이에 시집오고 친정어머니 안 계셔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강자에게 약하네요. 그걸 역이용하세요. 동서랑 앞으로 엄청 친하고 동서가 하는 말이라면 다 해주는 것처럼 더 과장해서 보여주세요. 시어머니 앞에서. 아유, 우리 동서가 그렇다는데 당연히 해야지. 이런 식으로. 그러다 님이 이런 식으로 막아주다가 보면 개막장일 하나 생길 일이 있을 거예요. 그 틈을 타서 님네 부부가 시댁에 발끝 하나 안 들여놓을 것이며 손주들 생겨도 볼 생각하지 마시라고 해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닥달할 사람은 동서예요. 네 말이면 걔가 다 듣지 않느냐. 제발 얘기 좀 해보라고. 그러면 님이 좀 기다렸다가 당사자인 동서가 용서하고 이해하라니깐 넘어가 주겠다. 시기에 신용을 해요. 그러면 앞으로 동서한테 뭔 짓을 하고 싶어도 못할 거예요. 동서가 친정의 상황 때문에 기가 많이 죽어있고 시엄마의 윽박에 너무 눌려서 길을 못 펴고 있네요. 동서 스스로가 뒤집어 엎어야 하는데 계속 저러니까 시엄마라는 인간이 동서를 더욱더 무시하고 윽박 지르고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글스님, 시엄마 절대 좋은 사람 아닌 거 아시죠? 글스님네 친정이 잘 사니까 글스님한테는 뭐라고 못하고 친정이 가난하고 어려운 동서만 잡는 시엄마는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한 비겁한 할매예요. 저런 할매는 자식 모두가 등을 돌려야 해요.
동서는 친정부모님이 걱정하고 맘 아파하실까봐 스스로 시엄마 구박에 인격 모독까지 감당을 하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시엄마는 동서한테 막대해도 동서가 바보처럼 가만히 있고 친정에 말을 안 하니까 더더욱 그런 거예요. 동서에게는 가장 든든한 지원군인 글쓰님이 힘이 되어주세요. 후기입니다. 하루 사이 많은 분들이 봐주셨네요. 읽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봐주실지 몰랐어요. 일단 동서 일 다시 시작하는 거 어떻냐고 몇 번 오늘 띄었었는데 그만둔 지 오래되어서인지 아니면 댓글분들 말씀처럼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다시 일한다는 것에 막연함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댓글 보면서 저도 생각해봤지만 역시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다시 설득 한번 해볼게요. 의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마냥 좋은 형님 아니었고 크게 신경 쓰는 사람 아니었어요. 그러니 결혼하고 2년이 될 때쯤에야 동서가 입을 년이 알았죠. 평소에 시어머니가 동서에게 하는 행동이 좀 과하다 생각만 했지 그 속을 볼 생각은 안 했으니까요. 저는 오히려 대면했고 그걸 돌려놓은 게 동서예요. 생각지도 못한 배려를 받고 이해를 받고 살가운데 이런 사람 만나면 좋아지고 아끼게 되고 마음 쓰이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저희 시어머니 정확히는 저보다 저희 친정을 무서워해요. 시어머니 예단 요구하던 거 다 맞춰서 해드리고 친정에서 큰소리 쳤거든요. 집도 공동명의고요. 집값 반반. 저희 아버지 말투가 경상도 남자시라 뚝뚝 끊어지는 것도 있지만 눈빛으로 사람 기죽일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예요. 저도 시집올 때부터 할 말 다 하는 며느리였고 아버지도 상견례 때부터 할 말 딱딱 다 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동생이 하나 있어요. 올해 28살 된 저랑 터울이 좀 있는 동생이에요. 저는 결혼 생각 없어서 천천히 시집 왔지만 동생은 했다가 돌아왔어요. 시집살이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왔던 동생이에요. 어쩌면 동서 보면서 동생을 투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더 화가 나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바로 제스처를 취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아마도 남편의 지원이 있기 때문이겠죠. 내가 너무 심한 건가? 하고 물어봤더니 어차피 부모님 돌아가시면 남는 건 형제들이라고 짧게 대답하네요. 추석 지나고 어찌 되었는지 다시 이야기하러 오겠습니다. 선선한 가을 날씨인데 하늘 좀 올려다보시면서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다음 사연입니다. 방구 여자친구는 몰래 지갑에 돈 넣어주고 갔대. 그래서 방구가 좋아 죽으려고 하더라. 방석이 여자친구는 기름값을 내준다고 하더라고. 그런 여자 처음 봤어. 신기하지? 남자친구가 저한테 한 얘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기분이 나빠서 나한테 그런 말하는 이유가 뭐냐고 제가 막 따졌어요. 그랬더니 연인끼리 친구들 얘기도 못하냐? 왜 혼자 예민하게 성질내냐? 라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방구 오빠는 여자친구한테 명품 지갑 사줬던데 오빠는 나한테 그런 거 사준 적 있어? 오빠가 나한테 선물한 것 중에 제일 비싼 게 14K 금 실팔찌 12만원 주고 산 거잖아. 라고 했더니 저보고 속물이냐? 명품에 관심 없다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러냐? 네, 저 명품에 관심 없고 살 능력도 안 되는데 남자친구가 비교하길래 저도 해봤어요. 그리고 방구 오빠 여친 SNS 보면 평소에도 방구 오빠가 여친한테 기념일도 아닌데 장미 꽃다발 선물해주고 향수 선물 주고 도시락도 싸주고 엄청 잘해주던데 그건 안 보고 여친들이 자기 친구한테 챙겨준 것만 보나봐요. 그리고 웃긴 게 남친 친구 여친들은 다 직장인이고 동갑이거나 1살 연하예요. 저는 남자친구보다 4살 어리고 아직 대학생이라는 거죠. 남자친구는 직장인이고요. 데이트 비용 반반 내요. 사실 제가 입이 짧고 남자친구가 대식가라서 칼같이 따지면 제가 더 내요. 나이 어린 대학생 여친이 데이트 비용을 이만큼 쓰는 것만으로도 고마울 줄 알았는데 속으로는 자기 친구들이랑 비교하고 있을 줄 정말 몰랐어요. 평소에는 저한테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너 같은 여자를 만나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저는 남친 말대로 남친 지갑에 돈 넣어줘 본 적 없어요. 뭐 하루라도 남자친구가 데이트 비용 풀로 다 쓴 적이 있어야 제가 넣어주던가 말던가 하죠. 제가 따지고 보면 더 내고 있는데 돈을 왜 넣어줘야 해요? 아, 딱 하루 있었네요. 남자친구가 저 좋다고 엄청 매달려서 사귀게 된 거라 첫 만남에 남자친구가 연극하고 밥 사고 제가 제발 커피라도 사게 해달라 해서 커피값만 낸 날 있네요. 저는 선물하는 거 좋아해서 남자친구 스킨이며 향수며 떨어질 일 없게 기념일 아니어도 꾸준히 선물해왔고요. 제가 패션에 관심이 많아서 옷도 3번이나 선물했어요. 신발도 한번 사줬고요. 남자친구는 제 생일에 실처럼 얇은 팔찌 하나 사준 게 다네요. 그리고 기름값 내본 적 없는 것도 맞아요. 근데 기름값을 제가 왜 내요?
남자친구가 저 집에 데려다 준 적이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데 제가 왜 기름값을 내야 해요? 남자친구 집이랑 저희 집이랑 차로 20분 거리로 가까운 편이고 데이트는 보통 시내에서 했어요. 위치가 남친 집, 시내, 저희 집 이렇거든요. 데리러 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저는 버스 타고 남친은 본인 차 끌고 시내로 나와요. 거기서 영화 보고 카페 가고 데이트하는 게 보통이고요. 정말 가끔 근교 드라이브 나가는데 이것도 남자친구가 원해서 가는 거예요. 운전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멀미가 있어서 사실 드라이브 안 좋아하고 제가 원하는 곳에 간 적은 딱 한 번 있는데 차로 40분 거리. 그땐 제가 고마워서 밥이랑 커피 다 샀어요.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데려다 준 건 한 4-5번? 괜찮다고 버스 탄다 했는데도 자기가 기분 좋을 때 데려다 주겠다고 우겨서 고맙다 하고 탔는데 이래도 기름값을 내야 해요? 구구절절 따지고 드니까 내가 언제 기름값 달라고 했냐? 왜 사람 이상하게 몰아가냐? 꼭 헤어지고 싶어서 트집 잡는 사람처럼 싸움을 건다. 라네요. 자기는 정말 별뜻 없이 친구들 얘기도 하고 친구들 여친 얘기도 꺼낸 건데 저 혼자 열등감 가져서 화를 내는 거래요. 저는 학생이고 친구 여친들은 직장인이니 그걸 제가 부러워한다고 생각하나 봐요. 짜증나서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하고 전화도 안 받고 있는데 제가 열등감 있는 건가요? 갑자기 저런 말하면 기분 안 나쁠 여자친구가 어딨나요? 의미 없이 한 얘기라고 보기엔 너무 속보이는 얘기들 아니에요? 댓글입니다. 님 들으라고 한 소리 100% 맞고요. 기름값 내주길 바라는 것도 맞는 것 같은데요. 보통 그런 얘기 친구들한테 들어도 본인 여자친구 기분 나빠할까봐 그런 얘기 안 하죠. 속내 들킨이 아니라고 잡아떼네. 연인한테 돈 쓰는 거 아끼는 사람 만나지 마세요. 잘 헤어지셨어요. 다시 안 만나면 되는 거고요. 직장인이 학생 만나면서 데이트 비용 거의 반반하고 기타 등등 배려도 없는 남자하고 진작에 헤어졌어야 했어요. 그 남자는 이미 다 잡은 고기 미끼 안 준다에 충실했는데 님이 그동안 미끼 입에 물고 안 놨던 거예요. 맛도 없는 개찌렁이 빨리 뱉어버리고 도망쳐요. 결혼한 유부녀로서 얘기하자면 대학생 때 혹은 대학교 막 졸업했을 때 지갑에 돈 넣어주고 기름값도 내주고 데이트 비용도 반 이상 부담하고 그랬던 놈들은 하나같이 나중에다 나를 우습게 보고 좋은 거 안 해주고 대충 해줘도 되는 애라고 보더라. 그런 거에 어느 순간 정신 차려서 그 뒤로부터는 소위 말하는 개념녀 때려치웠다. 그리고 사실 난 포장마차 가서 국수 한 그릇만 먹어도 좋을 그런 여자도 아니었고 그 뒤부터는 남자 만났을 때 명품 좋아하고 백화점 가는 거 엄청 좋아한다고 당당히 말하고 아무리 비싼 거여도 갖고 싶은 거 생기면 팍팍 말하고 비싸고 좋은 선물 받았을 때 엄청 기뻐하고 그랬더니 오히려 남자가 더 좋은 선물 하려고 하고 더 좋은데 고급스러운데 데리고 가려고 하고 그러더라. 그렇게 해준 남자랑 결혼도 했고 남자는 진짜 꽂히고 사랑하는 여자면 돈 없어도 어떻게든 구해서 다 해주고 싶어하고 좋은 거 해주고 싶어하고 여자 지갑에서 돈 나오는 걸 못 본다. 썰닭입니다. 첫 번째 사연은 상상도 안 되는 사연이네요. 남편과 그의 엄마라니. 며칠 전 사연에서 엄마뻘 되는 장모님하고 그런 사이였던 글이 있었는데 이번 사연은 엄마뻘이 아니라 엄마네요. 유도만 하다 남자를 처음 만나서 결혼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더 안타까워요. 앞으로 남자 절대 못 믿으실 것 같네요. 그래도 그냥 그 사람들이 이상한 거라고 생각하시고 애도 없으시니 다른 좋은 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100세 인생이잖아요.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사연은 글 쓴 분 완전 사이다네요. 동서까지 챙기기 쉽지 않은데 본인은 적당한 대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서를 챙겨주는 모습이 멋있네요. 이런 형님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본인들이 시댁에서 안 좋은 대접 받을 수도 있잖아요. 대단하세요. 동서랑 친자매처럼 더 잘 지냈으면 좋겠네요. 세 번째 사연은 마지막 댓글이 일단 별로네요. 명품 좋아하고 비싼 거 사달라고 하면서 그런 거 다 해주는 남자 만나서 결혼했다고 하는데 좀 아니네요. 근데 지갑에 돈 넣어달라고 차 기름 넣어달라고 한 남자는 쪼잔하긴 해요. 평소에 돈을 더 쓴 것도 아니고 반반 내면서. 반반 얘기하니까 양념 반 후라이드 반 먹고 싶네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근데 사실 저는 통닭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몇 개 먹으면 물려서.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썰닭이 통닭을 싫어해? 싫어하는 건 아니고 국밥이 더 좋아. 구독하기 눌러주세요.